이거는 제가 거의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방법이에요. 이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내년에 나 이번에 올해 목표는 영어 공부야 라고 하실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의 영어 실력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유학 없이 토종 한국인으로 영어로 사업까지 하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알아듣는 건 진짜 잘하는데 왜 말은 안 나올까? 한국인의 특징, 대부분 듣기는 잘하는데 말은 못해요. 저는 영어 울렁증까지 거의 가지고 있다가 영어를 하게 되면서 외국계 회사, 4대 외국계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또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됐고 15분에 25,000원이나 하는 영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도 하고 또 영어로 지금 사업까지 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영어가 정말 너무 어려웠고 또 영어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정말 없다. 영어가 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영어가 어렵고 되게 힘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시도를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답이 있긴 있더라고요. 듣기는 잘하는데 말은 못하는 이유는 영어 공부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금치만 먹는다고 튼튼한 게 아니라 시금치도 먹고 당근 먹고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먹어야지만 시금치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영어도 내가 균형 있게 공부해야만 영어 실력이 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어에서의 균형은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인풋은 듣기와 읽기, 그리고 아웃풋은 말하기와 쓰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은 인풋이에요. 학교에서 배울 때 보통 듣기 평가하고 또 읽으면서 시험을 치잖아요. 읽기혁명이라는 언어학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읽기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이일 때 그리고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른이라면 시간이 없고 또 이미 인풋만 많이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인풋만 많이 해온 성인이 영어를 빨리 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아웃풋의 비율이 현저히 많아져야 돼요. 저도 이 아웃풋을 확 늘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영어가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아웃풋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아웃풋이라는 거는 말하기랑 쓰기라고 했잖아요. 말하기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영어 공부 혼자 하는 법이라는 거를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쓰기, 읽기, 듣기 이런 거는 사실 혼자서도 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말하기는 어떨까요? 말하기는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내 말을 받아줘야 되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말을 했을 때 상대의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한국인과 말하기, 영어 스터디 모임, 외국인과의 만남, 영어 어플 활용하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한국인과 말하기는 영어 카페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 카페에 우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댓글로 이런 댓글을 달아요. 저랑 영어로 대화하실 분. 돈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로 영어로만 그냥 쓰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도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방법은 조금 쑥스럽긴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의 제 남편,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 남자친구랑 했었는데 이게 되게 오글거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고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랑 되게 루틴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스터디 모임에 가서 영어를 쓸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거기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미더비라든지 영어 스터디 모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꽤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사이트냐 보다 거기에서 어떠한 그룹을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영어를 쓰는 모임, 영어 스터디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외국인의 비율이 좀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비율이 많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한국인이 되게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거의 한국인과만 영어로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보는 한국인들의 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눅 들어서 잘하는 사람들만 계속 말을 하고 나는 말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 남편도 예전에 이런 미더블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10명이면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만 외국인이고 거의 다 한국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임의 구성 인원을 잘 만날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설명한 방법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내가 한국인과만 이야기하다 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랑 나랑 1대1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외국인과 만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채팅이라든지 화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1대1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앱들을 활용해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저도 한때 이걸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는데 이게 좀 불건전하게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공부의 모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이성 간의 만남으로서 그 만남의 장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언어를 배운다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꾸 성적인 접근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대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대화 파트너를 굉장히 잘 만나야 된다. 이것도 역시 사람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대 외국인 입장에서도 제가 돈을 내고 배우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고쳐준다거나 뭔가 말을 할 때 기다려준다거나 더 나은 표현을 제안해줄 의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요즘에는 좋은 영어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말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좀 나왔는데 제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 발음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다른 앱들도 그런 기능이 있는 앱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소개한 4가지 방법은 각각 장점이 있고 또 활용만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돈을 좀 들인다고 하더라도 나를 제대로 피드백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생님을 구하면 좋아요. 선생님은 2가지 방법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온라인, 두 번째 오프라인. 오프라인부터 이야기를 하면 오프라인은 일단 1대1로 만나서 어떤 장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드리는 게 괜찮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1대1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한국인의 특성상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1대1로 구해서 오프라인으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가격이 비싸니까 그건 좀 어렵고 그룹 수업으로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학생들,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한국인의 눈이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온라인은 어떨까요? 온라인은 전화영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인분들이 회사 다니고 바쁘니까 학원에 갈 시간은 없고 또 나 혼자 발화량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전화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화영어 중에서도요 좀 가격이 싼 것들이 있어요. 오래 싸게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는 성인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실제로 전화영어로 저의 영어 실력을 많이 높이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취업 준비 전부터 전화영어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예스노도 잘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식은땀을 3개월 정도를 식은땀을 흘리면서 전화를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장 만들고 조금 더 고급 문장, 조금 더 고급 문장 하다가 나중에는 영어로 면접도 보고 또 외국인 사장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일치월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풋과 아웃풋이 적절히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이 아웃풋이 70%, 인풋이 30% 이게 만나야지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영어를 하면서 70%의 시간을 채우되 30%는 제가 미드를 활용했어요. 미드를 제가 좋아하는 미드를 그냥 계속 틀어놓고 흘려듣기를 한다거나 뭐 어떨 때는 시간이 나면 그 스크립트를 보고 읽어도 보고 뜻도 찾아보고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인풋과 아웃풋을 병행해서 좀 영어 실력을 많이 높이는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용기가 필요해요. 뭐냐면 유튜브를 촬영을 하실 때 영어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되게 어렵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영어로 그대로 하면서 녹화를 하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기는 제가 쌍방의 그런 작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로 촬영을 하게 되면 상대는 나한테 어떤 즉각적인 답변을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야기하고 조금 더 준비해서 영어가 빨리 느는 효과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욕먹기 싫어서 영어를 좀
공부하고 더 잘 이야기하려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이 유튜브 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 3개 정도를 망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채널이었고, 아이들 놀이를 손으로 보여주는 채널이었었고, 거기에서 제가 영어로 다 대사를 쳤어요. 그때 영어가 좀 늘었던 것 같아요. 혹은 유튜브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팟캐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라디오를 영어로 녹음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영어 실력이 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드백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웃풋 방법의 두 번째, 이제는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쓰기도 사실은 피드백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을 바로 붙여서 이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데 저는 쓰기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공대생이어서 글을 잘 못 썼었고 쓸 기회가 없었는데 이 블로그를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글을 매일 써서 잘 쓰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철자도 조금 더 신경 쓰고 문장도 조금 더 매끄럽게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게 제 글 실력이 늘었던 이유가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영어의 쓰기에 있어서도 라이팅을 그대로 이 블로그에다가 쓰는 거예요. 영어로 막 쓰면은 내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본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문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조금 더 고민해서 쓰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기 채널을 활용해서 쓰기 실력을 늘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예전에 영어 일기를 썼었고요. 제 채널에 쓰진 못했지만 영어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좀 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인풋이 90%, 아웃풋이 10%였다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풋은 30% 그리고 아웃풋이 70% 정도까지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문법부터 해야지, 나는 단어부터 해야지 라고 하면 사실 인풋만 계속 집어넣게 되는 거라서 나의 아웃풋, 말하기 실력은 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말하기를 늘리고 싶으면 말하기로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꿀팁. 이거는 제가 거의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방법이에요. 이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내년에 나 이번에 올해 목표는 영어 공부야 라고 하실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의 영어 실력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처음에 딱 서서 이 정상을 바라봐요. 얘가 여기까지 언제 갈까라고 하면서 되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때 베이스 캠프가 중간에 100m 위, 500m 위, 900m 위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 지금은 우선 100m만 가고 생각하자. 올라가요. 그 다음으로는 500m만 가고 생각하자 라고 하고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눈앞의 목표만 채우다 보면 저렇게 멀게 보였던 그 목표가 내 앞에 와 있는 거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에 있어서도 내가 영어를 잘해야지 라고 하면 그 잘이 대체 어느 정도일까? 라는 나의 감도 없을 뿐더러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베이스 캠프를 쳐야 돼요. 지점마다 목표가 있을수록 빨리 늘고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처음에는 제가 자기소개만큼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소개를 좀 달달 외워서 영어를 준비했고요. 그걸 하고 나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겼을 때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알바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15분에 25,000원을 준대요. 이거 당연히 해야지 라는 생각에 그걸 준비하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권에 10년 정도 살다 오신 분들이 다 면접을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면접만 어떻게 통과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스크립트를 써서 그걸 달달달 외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문제가 수업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40분 수업 무리 없이 하기. 그게 또 저의 다음 목표. 그렇게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좀 늘었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 면접 준비하기. 영어 면접 준비해서 합격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영어로 미팅을 했어야 됐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까지 하다 보니까 영어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것에는 사실 함정이 있어요. 이 잘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잘한다라는 개념이
네이티브만큼 잘한다 라는 개념으로 밝혀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한국인이고 외국과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티브만큼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내가 내 현재 상황에서 어디까지 영어를 해야 되는지 그 목표 지점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달성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잘 나가는 과외 선생님이에요. 영어 과외 선생님.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 영어로 외국인이랑 좀 말을 해봐야겠어 라고 전화영어를 신청을 했대요.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한마디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문법도 다 알고 나 단어도 되게 많이 아는데 이상하게 말이 안 나오더라.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인풋의 영어 방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웃풋으로 영어를 해나간다면 듣기도 잘하는데 말하기도 잘하는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매일 더 빛나는 오늘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